전쟁이 나면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니야? 주식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는 연일 위기라고 하고 시장은 공포에 질려서 출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 속에서 돈이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무기보다 돈의 문제다.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건 전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자본의 이동, 바로 그 돈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전쟁이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럼 시장에 있던 그 많던 돈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냥 뭐 공기중으로 증발이라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꽁꽁 숨어버리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우리 모두가 예상하고 또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는 반응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공포와 불확실성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그 순간입니다. 전쟁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감정은 딱 하나, 공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돈은 안전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위험해 보이는 건 다 팔고 보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아주 명확한 패턴이 있어요.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도 그랬고요. 2001년 9.11 테러가 터졌을 때도,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죠.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전부 똑같았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시장은 예외 없이 아주 격렬하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초반의 급락은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 계산기 두드려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앞으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자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반응인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자산을 내던질 때 그 돈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바쁘게 새로운 목적지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자산으로의 대탈출이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본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안전한 곳, 새로운 집을 찾아서 아주 공격적으로 재배치될 뿐입니다. 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이 거친 시장의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올라타는 금융보트는 대체 뭘까요? 역사적으로 딱 세 가지가 증명됐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 그리고 번쩍이는 금,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달러가 왜 안전자산이냐고요? 간단합니다. 전 세계 경제의 기본 화폐거든요. 우리가 석유를 사던 반도체를 사던 대부분의 국제거래는 달러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그래도 가장 믿을 건 달러지 하면서 달러를 찾게 되고, 그래서 신기하게도 위기 때 달러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금은 어떨까요? 금의 진짜 매력은요, 어떤 특정 국가나 은행이 보증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있어요. 그냥 그 자체로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것 같은 위기감이 들면 사람들은 이 원초적인 안전자산, 바로 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 이건 쉽게 말해서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망할 확률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떼먹을 리는 없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 덕분에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 중 하나로 여겨지는 거죠. 자, 이렇게 1차적인 패닉이 좀 가라앉고 돈이 안전한 피난처로 일단 이동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계산의 시간이죠. 이제 투자자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라는 새로운 판이 깔렸으니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볼까? 당연히 여행이나 관광 같은 산업은 직격탄을 맞겠죠. 하지만 반대로 국방 예산이 늘어나니까 미사일이나 탱크를 만드는 방위산업, 또 공급이 불안해지니 유가나 원자재 관련 산업, 그리고 요즘엔 사이버 전쟁도 중요하니까요. 보안산업 같은 곳으로는 오히려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격언을 떠올리게 하죠.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가 최고의 투자 시기다.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냉정하게 기회를 포착하는 투자자들의 사고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렌즈를 좀 더 뒤로 당겨서 훨씬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거대한 전쟁은 단순히 주식 시장을 좀 흔드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예 세계 경제의 지도 자체를 통째로 다시 그려버립니다. 전쟁은 단순히 모든 걸 파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폐허 위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누가 진정한 힘을 가졌는지 그 기준 자체를 새로 써내려가죠. 말 그대로 글로벌 경제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으로 완전히 넘어갔죠. 2차 세계대전은요? 미국을 그냥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경제 패권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군비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인터넷이나 GPS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탄생하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최종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쟁을 금융의 렌즈로 본다는 건요, 누가 전투에서 이길까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는 대신 한 발짝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이 거대한 자본의 방향과 흐름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단순히 전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쟁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이 말처럼 거대한 변화는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틀을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